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자, 2회가 1회는 이제 경력 경쟁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경력 경쟁, 그러니까 21년 추가 시험 있었기 때문에 2회가 됐습니다. 자, 일단 2월 16일자로 나왔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행정 1381명, 그 다음에 일반행정 지방의회가 또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46명, 그리고 뭐 밑에 이제 지방세 109, 전산 37, 사회복지 374명, 사서가 6명, 사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방호 9명.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렬이죠. 기계가 38명, 전기가 61명, 화공이 27명, 일반 농업이 3명, 산림자원 12명, 조경이 12명, 보건이 7명. 보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7명.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토목은 104명. 역시 토목 많죠. 건축 72명. 방제안전 5명. 통신기술 15명. 기계시설. 여기에 지금 시설관리, 일반 시설관리가 없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인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계시설 5명. 전기시설 8명. 이건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충격. 네, 충격이죠. 이거만 준비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분명히. 네, 진짜 쇼킹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경력 경쟁 있고요. 운전 75명. 네, 그죠. 지적도 11명.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행정 쪽엔 좀 많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합격자의 근무 예정 기한은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소 및 종로구 등, 이게 종로구 등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원래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구 있죠? 그 자치구라 그래, 자치구. 그래서 자치구에 대부분 갑니다, 대부분. 기술직렬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생겼어요, 요번에. 지방의회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 또 뭐야? 마포구에, 서대문구 의회, 뭐 강서구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글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의회 직렬이 전국에 다 생겼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방직가 아닐까요? 아니, 서울시가 지방에 있을 리가 없죠. 서울시인데. 지방직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1, 2차 시험 병합 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자, 선택형 필기시험 뭔지 모르겠죠? 네. 바로 사지선다란 얘기고요. 밑에 바로 써있죠. 그 다음에 1, 2차 시험 병합 실시는 1차가 뭐예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필기시험 아닌가? 2차는 그럼 뭐지? 이러잖아요.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 2차는 뭐예요? 나머지 과목. 네, 그래서 병합은 뭐예요? 합친다. 5과목. 우리가 100분 동안 100문제 푼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지? 한참 또 고민해요. 공부하다가. 이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응시 자격. 자, 서울시에 없는 게 뭐예요? 거주지 제한이 없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시는 왜 거주지 제한이 없나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물어봐야 되겠죠. 자,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있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있어요. 그다음 여기 지금 지나가는 거는 읽어보세요. 자, 학력 제한이 없다. 학력 제한 없어요. 그 다음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이 있는 직렬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써있죠.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라. 그러면 또 역으로 뭐냐면 그럼 전산직이나 사회복지 자격증 언제까지 따면 돼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된다. 밑에 또 나옵니다. 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여기 전산직은 요 중에 하나만 사회복지 역시 1, 2, 3급 중에 하나만 사서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네, 하나만. 물론 여기 써있지가 않아요. 써달라고 재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안 써요, 절대. 그래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네, 간호는 간호사. 네, 이렇게. 운전은 일종 대형면허 운전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입니다. 대형버스가 뭐예요? 큰 차예요. 여기 밑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이 얘기가 이거예요. 최종시험 예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최종시험 면접시험 예정일까지만 따면 된다 그랬잖아요. 요 위에 있는 이것들은
딱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또.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복이 온다. 그죠? 네, 사회복지 같은 경우 그렇죠.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장애인 저소득 다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읽을 게 없어요. 왜냐면 저 이상 넘어가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예요 원래가. 자, 운전직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써있습니다. 물어볼 게 없어요. 여기 봐. 승차 전원이 36인 이상이거나 마을버스가 36인 타나요? 그럼 뭐라 그래? 서 있는 사람. 아이,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가. 자, 시험은 6월 18일입니다. 전 지방직 전부 다 갔습니다. 근데 응시원서 접수가 전국 지방직은 언제부터예요? 21일부터예요. 월요일부터인데 서울시는 22일부터예요. 아, 그럼 뭐 따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왜? 서울시는 지방직이 아니니까. 서울시 지방직이라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예요? 접수를 역시 지방직과 같은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네. 지방직과 같다니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부터 22년부터는 시험 원서 접수는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하려니까 안 되죠. 자, 시험에 관련된 요만큼 반드시 뭐 잘라 붙이든 뭐 하든 입력을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당연히.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는 다 뭐 마찬가지고요. 읽어보면 된다는 얘기. 마찬가지 얘기가 별게 아니라 읽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이제는 자세하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중복 접수 안 된다. 써있죠. 중복 접수 안 된다. 서울시는 원래 서울시 아니야? 서울시는 지방직이다. 네, 서울시는 지방직이다. 서울시는 지방직이다. 그래서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양성평등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양성평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나오면 이제 그때 되면 이거 열어서 보면 돼요. 나도 합격할 수 있을까? 야, 나도? 그거예요 바로. 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 초과 합격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필기시험 가산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가산점이죠. 가산점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자격증 가산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취업지원 대상자. 나도 고용노동부 갔더니 취업지원 대상자라 그러던데? 과연 본인이 여기 공무원 시험에서 얘기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일까요? 공무원 시험에는 공무원 시험만에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죠. 예. 그걸 알아야죠.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바로 여기. 보세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그래요? 아니, 백수였다가 갑자기 취업한다고 해서 이런 게 돼요? 5.18 민주. 이거 안 되잖아. 공무원 시험에서는 특별한 취업 지원 대상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란 말이야. 본인은 아니란 말이야. 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이거 괜히 가산점 없다 나중에 망합니다. 진짜로. 예, 절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상자 전혀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직렬에 있는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유자. 요거는 이제 적용되죠. 그래서 보면 요거죠. 일단은 행정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변호사 변리사가 9급 공무원 시험 보러 오나요? 보러 올지도 모르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변호사 땄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거의 적용 안 되죠. 물론 이제 요거 기술직이잖아요. 요거 기술직. 요거는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술직이라 이거예요. 기술직. 자, 9급은 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 이상 3%인데 산업기사 이상 5%는 몇 점이에요? 본인 점수랑 상관없이 평균 5점을 더해줍니다. 그냥. 그럼 내가 평균 70점이야. 그러면 난 이제 7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합격서는 그럼 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당연히 들어있죠. 가산했는데 합격증 가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격선에 당연히 들어있죠. 안 들어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안 들었으면 안 들어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안 들었으면 말이 돼요?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 건데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평균 5점과 평균 3점을 더하면 됩니다. 본인 점수에. 그럼 본인 점수 나 아닌데 나는 70, 80, 60 뭐 이런데 평균에 3점과 평균에 5점을 더하면 된다.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가산대상 자격증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부침 1을 참조하라. 부침 1이 있어요, 뒤에. 그걸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로 자격증 필요한 데가 아까 있었죠, 위에.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따라 그랬어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그럼 자, 우리 이 가산점은 언제까지 따야 돼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네, 필기시험 전날까지. 여기 써 있잖아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유효하다. 왜? 이 가산점은 필기점수에다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자격은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 자격이 인증되면 되잖아.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어떤 헷갈리시는 분은 그럼 난 전산인데 사선대 속기인데 뭐 이런 건데 나는 그럼 가산점이 없냐? 없다. 자, 써 있잖아. 없다고.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시험 볼 때 얘기인데, 시험 볼 때는 뭐 다 나중에 또 장소 공고할 때 해주고요. 이 뒤쪽에 붙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 붙어 있는 거. 가산대 자격증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원래는 따로따로 내놨는데 웬일로 이걸 하나로 이 파일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대형 버스 나오죠? 네, 운전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 네, 편의 제공.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서울시는 하나의 파일 안에 넣어놨어요. 다행히. 다른 데는 이제 파일을 여러 개를 내놨더니. 그러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해라? 전화해라. 모르면 전화해라.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같이 나온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7급. 우리가 10월달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 사전 예고예요. 인원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급 보실 분들은 그 파일도 또 봐야 된다. 아시겠죠? 서울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주지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